얼마라고 찾았어? 3. 3 곱하기 F3 값을 했더니 F6 값이 나와야 된대. F3과 F6이 가질 수 있는 건 2나 6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뻔히 보이지? F3 값은 뭐 돼야 돼? 2 돼야지만 6 넣었을 때 6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기 때문에 F3 값은 얼마고? 우리가 원하는 건 F3 더하기 HE. F3 값은 2고 H와 상관없이 K의 값이 나오니까 3돼서 얼마다? 5라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시험에 잘 나와.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벌써 2개씩이나 한 거야 우리.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넘어가서 전반에서 폭풍 질문이 나왔던 챕터네. 유형 10번 총 7문제 중에서 4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애들이. 숙제로. 우리 예습 배운 애 있니? 미안해. 괜한 거 질문해서. 다음을 봅시다. 다음 문제를 봐주시면 칠판지우개가 하나 부족하겠는데? 이면실수 xy에 대하여 함수의 fx가 다음을 만족하고 f의 3값이 2일 때 f-3 값을 구하라. 자, 다음 문제는 무엇을 이용하는 문제다? 수치대입법 이용하는 문제다.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뭐야?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 걸 수치대입법이라고 하지. 그치? 자, 우리는 -3값, f3값이 주어졌는데 -3값이 필요해. 그러면 첫 번째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0 넣어줘 보자. 자, 그러면 f의 0 더하기 0은 f0 더하기 f의 0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다? f0 값은 0이라고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3 넣고 y에다가 -3 넣어줘 보자. 그러면 f의 3 빼기 3은 f3 더하기 f의 -3 값. 자, 그러면 f0 값은 f3 값 2 더하기 f의 -3 값.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f의 -3 값은 얼마다? -2라고 찾아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지. 애들이 질문한 거 하나 풀어줘야 되겠지. 519번 보자. 풀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게 좋을라나? 너희들 전반 애들이 질문을 많이 했다는 건 얘 한 문제 풀어줘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겠지? 너희들은 아닐 수 있는데, 그치? 지워도 될까? (519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2 이상의 정수에서 f60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 60 소인수분해 얘를 봤더니 소수면 소수의 함수값은 그냥 항등식이래. 소수면 그냥 그 값이 나온대. 근데 PQ의 곱은 P 더하기 Q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F의 60이라는 건 뭐라고? F의 2 곱하기 3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F2 더하기 F의 3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F30이라는 건 또다시 F의 2 곱하기 15라고 할 수 있으니까 F2 더하기 F의 15라고 할 수가 있다. 즉 위의 식은 F2 더하기 F30 대신 뭐 쓸 수 있다? F2 더하기 F의 15. 즉 2배의 F2값 더하기 F의 15와 같다고 할 수 있어. 근데 F의 15라는 값은 F의 3 곱하기 5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고 F3 더하기 F5라고 쓸 수 있어. 즉 얘는 2배의 F2 값에 F15 값을 뭐로 쓸 수 있다? F3 더하기 F5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소수가 나왔으니까 얘는 2값, 얘는 3값, 얘는 5값. 즉 주어진 문제는 2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그래서 12라는 답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기도 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521번 끝낼 수 있어. 우리는 지어도 될까?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할 수가 있다. 밖에서 저 생지라게 떠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일까? 개쳐 맞으려고 하는 거야. 미안해, 우리 반 애들이었어. 회초리를 들고 다니나 봐야지. 부모님들한테 체벌 허용 각서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어. 분명히 유진이하고 은채만 써줄 거야. 자, x 1, 2, 3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중 1대1 대응인 것은 a. 선생님이 얘는 정의역의 개수, 정의역의 개수 몇 개? 3개. 공역의 개수 몇 개? 3개지. 1대1이면 뭐 쓰면 된다? p 쓰면 된다고 했죠. p라는 건 3부터 3개의 숫자의 곱이니까 6. 얘가 a가 되는 거고 외워야 되지. 항등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있어봤자 몇 개? 1개. 없으면 빵개. 언제 있는다고 했어? x에서 x로만 1개 존재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는 뭐의 개수? 공역의 개수다. 허해윤의 옆구리살 B개. 그치? 자, 그러므로 얘네들을 다 합하면 얼마다? 10이다. 자, 여기에 7문제 중에 5문제가 질문이었어. 한 문제는 풀어줬고 524, 525, 526, 527 중에 뭐 풀어줄까? 525 풀까? 524 풀까? 526 풀까? 한번 그래도 도전을 해볼래? 525만 풀어줄게. 525는 약간 반칙의 문제니까. 525가 반칙이냐? 해보자. 자, 두 집합 xy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x에서 y로. 자, 가라는 조건은 뭐예요? 1대1이라는 얘기지.
선생님 1대1 나오면 뭐 하라고 했어?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했다. X 1, 2, 3, 4 Y 5, 6, 7, 8 자,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F3의 함수값이 F4의 함수값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건 F4값, F3값, F2값, F1값을 생각하면 돼. F4값이 가질 수 있는 건 제일 큰 값이 뭐부터? 8부터 가질 수 있죠. F4값이 8이면 F3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8보다 작은 값들만 가질 수 있잖아. 몇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거야? 3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F2와 F1은 신경 쓸 게 있어 없어? 없어. 만약에 F3이 6이랑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네들은 2개와 연결되면 되죠. 그럼 뭐가 된다? 2 곱하기 1.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가 된다. 즉 F4가 8일 때 몇 종류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6종류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F4가 꼭 8만 돼야 돼? 뭐도 돼요? 7도 되겠지. 근데 4가 7이랑 연결되면 F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밖에 없어. 근데 어차피 나머지 2개와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 몇 가지가 나온다? 4가지가 나온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F4가 6이면 한 가지밖에 없겠지. 뭐랑 연결되는 경우? 5랑 연결되는 경우. 그러면 나머지는 2 곱하기 1 돼서 얘는 몇 가지? 2가지. 자, F4가 뭐면은 5면은 F3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F4가 5랑 연결되면 5보다 작은 값이 없잖아. 그럼 F3은 연결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12가지가 된다. 즉 12종류의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쳤다가 합성함수를 하자. 억울해. 자, 합성함수 보자. 함축적으로 설명할 거야.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는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자. 자, 합성함수라는 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진 함수들 2개 이상의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무엇으로? 합해서, 즉 얘네들을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2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을 찾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함수를 만들지 않고선도 주어진 함수 2개를 가지고선도 무엇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게 합성함수인데, 그냥 예를 들자. 전 시간에 얘 든 걸로 또 예를 들면 재미없으니까 새로운 걸로 예를 들자. 뭔 예를 들까? 얘네들이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지. 욕하면 안 되는데. 한 명 안 왔는데. 오면 사줄게. 맞지? 아이스크림의 주재료가 뭐냐? 설탕? 설탕은 뭐로 만들지? 사탕수수? 자, 우리는 공장이 있어. 어떤 공장이 있냐면 사탕수수를 넣어주면 무엇이 나오는? 설탕이 나오는 공장이 있어. 즉 설탕 공장이죠. 그러면 이 설탕을 갖다 주면 무엇으로? 아이스크림으로 만드는 공장이 있는 거야. 자, 사탕수수를 넣어주면 설탕을 만드는 공장을 FX라고 할 거고, 설탕을 넣어주면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공장을 GX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사탕수수가 많이 재배되는 나라가 어디야?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사탕수수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냐? 네이버 맵을 빨리 쳐봐. 사탕수수가
그 주 재료 사탕수수 어디서 많이 나오지? 아프리카? 이렇게 얼렁뚱땅 얘기했다가 틀리면 쪽팔린데. 어디래? 베트남? 베트남에 사탕수수가 많이 나와? 모리셔스? 모리셔스? 넌 지금 그 한글도 못 읽은 거야? 어디래? 어디? 모리셔스. 그냥 그거 말고 우리가 알만한 나라 없어. 모리셔스가 나라야? 네, 사탕수수의 나라라는 거. 모리셔스? 모리셔스? 맞아? 맞대? 하여튼가 뜻밖의 대답이 나와서 모리셔스라는 나라에 FX라는 공장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는 거. 그럼 우리는 사탕수수를 가지고 모리셔스에 있는 설탕 공장으로 갖다 주겠지. 그럼 설탕 공장에서 뭐가 나올까? 설탕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나라까지 갖고 와서 아이스크림 공장에 주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와? 아이스크림이 나오죠. 그러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탕수수를 주면은 공장에서 뚝딱뚝딱뚝딱해서 뭐가 나오는?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공장을 그냥 하나로 새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하자? HX라고 하자는 거지. 즉, 두 개의 기능을 합해서 하나의 기능. 사탕수수를 넣어서 설탕을 나오는 함수와 설탕을 넣어서 아이스크림 나오는 함수를 합해서 합성을 해서 무엇을? 사탕수수를 넣으면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얘네 둘을 그대로 이용해서 얘가 되는 걸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무엇이냐면은 슈퍼맨한테 저쪽 모리셔스에 있는 설탕 공장을 뚝 떼와! 라고 해서 어디?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스크림 공장 옆에다가 무엇을 지어주면 그거를 옮겨다 주면은 사탕수수를 넣었더니 설탕을 만들어서 그걸 옆에 공장에 토스를 해줬더니 뭐가 나오더라? 아이스크림이 나오더라. 그러면 처음 주어진 두 함수를 이용해서도 뭐?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가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합성함수의 문제풀이다. 두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두 함수를 가지고 이 새로운 함수를 만들지 않고선도 똑같은 값을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개념이 이렇다는 얘기야. 어떤 거 얘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x라는 값을 넣으면 f라는 함수에 y라는 값이 나오고 그 y라는 값을 g라는 함수에 넣으면 z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즉 2를 넣으면 a가 나오고 2를 f에다 넣으면 a가 나오고 a를 g에다 넣으면 무엇이 나오는? 기억이 나오는 이런 합성 관계를 풀고 싶은데 나는 그냥 2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기억이 나오는 새로운 함수도 만들고 싶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얘는 x를 f에다가 넣어줬더니 무엇이 나오고 y가 나오는 거고 이 y를 g에다가 넣어줬더니 뭐가 나온다? z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쓰자? g 서클 fx라고 써주자라는 얘기지. 그럼 얘를 봤더니 gy라는 건 g라는 함수에 y를 넣어서 z가 나왔는데 그 y라는 값은 뭐와 같은 값? fx와 같은 값이지. 그럼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g서클 fx는 어떻게 바꿔서 g의 fx로 표현을 바꾸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합성함수는 다음의 표현을 얘 표현으로 바꾸는 순간
그냥 단순 연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로 표현되어 있는 합성함수 문제를 반드시 무엇으로? 아래 걸로 문제를 풀면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것도 편하고 연산을 하는 것도 편하게 됩니다. 얘는 위에 거를 아래로 표현하는 게 합성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알겠니? 자, 그런데 모든 함수들을 합성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뭐냐 하면은 자, y라는 건 fx를 기준으로 하면 뭐가 돼요? 치역이 되는 거죠. x를 넣어서 나온 값이니까. 하지만 g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y라는 건 g라는 함수에 넣는 값이지. 넣는 값이라는 건 뭐야? 정의역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두 개가 어때야지만 포함돼야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다? 합성을 할 수가 있다. 즉 fx에서 나온 치역이 정의역을 벗어나면 두 함수를 뭐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합성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반드시 다음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그럴 때만 우리는 뭐 한다? 합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모든 함수를 합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합성함수는 f 서클 g나 g 서클 f나 두 개의 자리를 바꾼 거죠. 자리 바꾸는 걸 뭐라고 하지? 연산에서 교환법칙이라고 하지.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말은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야. 만족하는 것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모두 만족할 때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지. 단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풀이 보면 교환법칙이 성립하게끔 미지수를 찾으라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그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립하는 것도 있고 성립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결합법칙 F와 G를 합성한 다음에 H를 나중에 합성하나 G와 H를 합성한 다음에 나중에 F를 합성하나 그 결과는 어떻다? 같다.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단순히 순서는 지켜야 된다. 자리가 바뀌면 안 돼. 알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합성함수는 이게 끝. 알겠지? 합성함수는 얘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로 가자. 역함수의 역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역명제라는 것도 배웠잖아. 역명제 무슨 명제를 역명제라고 했지? 반대? 반대? 반대. 반대는 아닌데? 반대 개념은 아닌데? 바꾼 거. 뭐를? 아니 역함수 말고 명제. 역명제. 그거 배운 거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 역명제는 무엇을 역명제라고 한다고 했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의 역명제는? Q이면 P이다. 왜 이거는 찾아내면서 말로는 설명을 못하는데 여기서 P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그치, 조건인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P가 하는 거는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이야. 그럼 P이면 Q이다 해서 P 앞에 있는 P의 조건이 하는 역할은? 가정이라는 역할을 하고 Q가 하는 역할은 결론이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이 두 개를 바꿔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이다라고 한다. 가정이라는 역할을 하는 조건과 결론이라는 역할을 하는 조건의 자리를 바꿔주는 걸 역명제라고. 알겠지? 자, 마찬가지로 함수에서는 역할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함수에서 중요한 건 주인공은 뭐라고 했지? x와 y라고 했지. x는 무슨 값? 넣는 값. y는 무슨 값? 나오는 값이지. f라는 식에 x를 넣어서 나온 값을 y라고 하잖아.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이란 역할이 있어. 즉
y는 fx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넣는 값은 무슨 값? x값. 나오는 값은 무슨 값? y값이야. 이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의 역할을 바꿔보자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어떤 함수에다가 y를 넣어주면 무엇이 나온대? x가 나오는 함수를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 함수는 f라는 함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자? f의 역함수. 기호로는 -1 거듭제곱. 근데 실질적으로 -1 거듭제곱이 아니죠. 지수 역할을 하는 건데 얘를 인버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역함수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쓴다. 지수 자리에 있는 걸. 자, 역함수라는 건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의 위치를 바꾸어 주다라는 게 역함수의 개념이야. 실질적으로 f라는 함수에 a를 넣으면 b가 나온다라고 하면 f의 역함수에다는 뭐 넣으면 뭐 나온다? B를 넣으면 그치. b 넣으면 a가 나오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함수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다음과 같은 정의를 더 많이 이용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넣는 xy 바꾸는 게 있었어. xy 바꾸는 거 도형의 이동에서 뭐라고 했지? 우리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파트가 도형의 이동 파트잖아. 거기에서 y는 x 바꾸는 거. 언제 y의 x 바꿨지? 원점 원점 대칭 부호 바꾸는 거. 뭐? Y는 X 그치. 함수에서는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얘랑 똑같은 건데 도형의 이동에서는 y는 x의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내 모습이 그대로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아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아빠라고 부르겠지. 우리 와이프는 나를 뭐라고 부른다? 야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내가 모습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내 위치가 학원에서 집으로 바뀌었을 뿐이잖아. 마찬가지로 똑같이 xy를 바꾸는 건데 단원이 함수 단원이면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단원이 도형의 이동이면 뭐라고 부른다? y는 x의 대칭 이동이라고 부른다. 부르는 값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형의 이동에서는 y는 x를 바꿔서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해. 그럼 함수에서 굳이 그 식을 만드는 연습을 다시 시킬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많이 나온다? 역함수를 찾아라는 문제보다는 역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건 식을 찾는, 역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2차 방정식 배우면 실근 찾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해 공식도 외우고 막 근 찾는 연습을 한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의 2차 방정식은 근 찾는 문제가 별로 많지 않아. 근의 종류가 뭐냐? 아니면 그 근을 이용해서 또 다른 방정식의 해를 찾는 문제, 즉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많지. 실질적으로 해 찾는 문제가 많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역함수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생각해라? 정의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식 찾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 거기에서 애들이 식 찾아서 문제 풀려고 하는 애들은 시간 싸움에서 쫓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문제에서 식을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야. 난 그냥 역함수를 이용해서 계산만 하면 돼. 그럼 식을 찾지 않고 뭐를 이용한다? 정의를 이용한다. 그게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식 찾는 것보다는 개념 이용하는 게 더 빨라요. 이걸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선생님이 분명히 xy를 바꿔라. 그건 식이 주어졌을 땐 xy를 바꾸면 돼. 즉 간단하게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어. 얘 역함수를 찾으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으면 돼? xy 그냥 바꿔주면 돼.
x는 2y 더하기 3이야. 근데 우리는 함수는 보통 y는 꼴이니까 2y는 x-3 되고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역함수를 찾아주시면 돼. 식에서는 그냥 xy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자. y는 f의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 그럼 얘를 역함수, f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래.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얘 x와 y 바꾸는 거 아니야. 이 문제는 f라는 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y-1은 f의 2x꼴로 변형을 한 다음에 f라는 식을 기준으로 하면은 넣는 값은 무슨 값? 2x 값을 넣는 거야. x에다 몇 배를 해서? 2배를 해서 f에다 넣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가 나온다? y에다 1뺀 값이 나온다. 그럼 얘 역함수 계산하려면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2x는 f의 뭐가 된다? y-. 이거를 우리는 f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을 바꿔주셔야 돼. 그래서 x는 2분의 1의 f의 역함수 y-. 근데 얘도 함수꼴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뭐라고 표현한다? y는 2분의 1의 f의 역함수 x-1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야. 역함수의 x의 값은 실질적으로 원래 함수의 무슨 값과 같다? y 값과 같은 거니까. 표현만 바꿔준 거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식이 주어졌을 때와 함수의 표현으로 주어졌을 때 역함수 구하는 방법. 이게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 이게 여러분들이 역함수고 이거를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유형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f의 역함수라는 함수의 교점에 연관된 문제가 나온다. 자,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y는 fx라는 직선이 있어요. 얘와 y는 f의 역함수라는 직선이 있어.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그냥 얘를 드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가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교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교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을 찾으래. 그럼 굳이 얘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 없다라는 얘기지. 왜?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을 찾아도 같이 역함수의 교점이 됩니다. 즉 우리는 얘네 둘의 교점을 찾느니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을 찾거나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을 찾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찾는다? x는 fx라고 놓고 찾거나 또는 x는 f의 인버스 함수라고 놓고 찾는 게 편하다. 문제가 fx가 주어지면 얘로 푸는 거고 문제가 얘로 주어지면 얘로 풀면 된다는 거지. 무슨 문제는? 교점과 연관된 문제는. 알겠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역함수의 성질을 배워야 되는데 역함수는 뭐 되니? 원래 함수가 되지 fx가 되는 거지. 그치? 역함수는 계산하나 마나 fx가 되는 거야. 자, f 서클 f의 역함수는 뭐 돼? 사라져. 항등함수가 돼. 즉 계산하나 마나. 마찬가지로 f의 역함수에 f함수를 해도 무슨 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F와 G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됐다라는 건 이 두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는 거. 은근슬쩍 얘를 돌려 표현한 거지. 역함수를 구하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gx 구하라는 거. 그 말은 역함수 구하라는 걸 돌려 숨겨놓은 거지.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두 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라는 거. 그거를 숨겨놓은 방법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자, F서클 G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합성함수는 계산 순서가 있지. 뒤에 거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거 계산하는 거. 역함수는 계산 순서마저 바꾸어줘야 되는 거지. 계산 순서마저 바뀐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된다. 이게 역함수의 개념 끝이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설명을 안 했지만 문제 푸는데 필요한 개념들은 다 설명을 해준 거야. 머릿속에 없다면 꼭 기억해야 돼. 역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다? 역함수의 정의.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을 바꾼다.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교점. 이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역함수 문제에서 역함수 구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역함수 구하기 전까지는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니?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아까 힘들어. 이씨, 대충 설명한다는 게 그래도 꼼꼼하게 설명해. 20분을 넘게 소개했어. 써도 되겠지? 문제 잘못되어 있지? 선생님 거하고 너희들께 문제가 틀리지 지금. 너희들은 X에서 X로 돼 있잖아. 그치? 선생님 갖고 있는 게 옛날 파일인가 봐. 너희들은 얘가 X에서 X로 돼 있지 다. 그래서 얘가 다 X로 돼 있죠. 얘가 1이고 2고 3이고 1이고 2고 3이고 1이고 2고 3이. 화살표는 맞니? 네. 화살표는 같아? 네. 그 다음에 3값 구하는 것도 같고 G서클 F의 3값, F서클 G의 3값. 이 전반 애들은 그냥 못 모르고 풀어줬는데 애들이 그냥 대충 그렇게 푸는 거 하다가 풀겠다고 해서 안 풀어줬는데 틀리다고 하더라고. 자, 우리가 할 거 선생님 얘기했지. G서클 Fx라고 돼 있는 건 반드시 뭐로 바꿔서 풀어라? G 안에 뭐 넣어줘라? F3 넣어줘라. 그럼 뒤에 문제는 F라는 함수 안에 뭐 넣어줘라? G의 3값을 넣어줘라. 그럼 해보자. F3값 먼저 계산하자. F3값은 얼마예요? 3 넣으면 1 나온다니까 1이지.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고? G에 무슨 값을 넣으면 돼? 1값을 넣으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G 3값은 뭐 나와요? 3 넣으면 뭐 나온대? 2 나온대. 그럼 F의 무슨 값을 계산하면 되고 2 값을 계산해서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G 1값은 3이 되는 거고 F 2 값은 3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계산하면 뭐 된다? 6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겠지. 표현만 얘로 바꾸어서 계산한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식 찾는 것도 똑같이 할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뭐 풀어달라는 게 있었는데 뭐였지? 모르겠다. 풀어봐. 빠바바바바. 자, 옆으로 넘어가자. 549번으로 가자. 들어와서 못 푸는 거는 다시 풀어줄 테니까 숙제를 꼭 해오세요.
얘도 문제 틀리지. 얘가 x-2가 아니라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돼 있지. fx가 ax 플러스 3이고 1, 2, 3이고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g 서클 f가 정의되도록. 자, 얘가 합성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주어진 문제는